이제 수치 컴퓨팅 소개 부분에서 마지막 주제인 안정적인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약간 뭐 수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떤 명확한 어떤 개념을 수학이라는 그 언어, 도구를 써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거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열심히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주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이산적인 것보다는 뉴메리컬 프로세스에 지금 관심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풋 데이터라는 게 항상 정확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뉴메리컬 데이터를 얻을 때는 뭐 내가 실험을 했다. 실험을 통해서 어떤 위치 좌표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항상 인풋 데이터에는 약간의 오차가 개입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약간의 오차가 개입됐을 때 이 알고리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약간 오차가 들어와도 별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결과를 내주는지 아니면은 약간의 오차가 들어왔는데 그 오차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결과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약간의 오차가 확 증폭이 돼서 이 알고리즘을 썼더니 그 오차가 확 증폭이 돼서 아주 엉뚱한 값이 나오더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오차가 발생했을 때, 인풋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그거를 다 잘 처리해 줄 수 있는가. 이 알고리즘이 상당히 안정적인 알고리즘이라서 스테이블, 안정적인 알고리즘에서 약간의 오차가 들어와도 별 문제 없이 착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즉 unstable해서 약간의 오차만 들어와도 그 오차가 확 증폭이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조건적으로 어떤 때는 뭐 오차가 좀 들어와도 괜찮은 뭐 안정적으로 계산해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차 조금만 있어도 결과가 확 이상해지더라. 그래서 조건적으로 안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인풋 데이터에 약간의 오차가 들어왔을 때 이 알고리즘이 산출하는 아웃풋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그런 인풋 오차를 잘 다룰 수 있는가. 안정적인가, 불안정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루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그 유한계 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리얼 넘버를 정확하게 저장하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 해주는 그 문제하고는 다른 알고리즘 자체,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컨디션 넘버라는 거를 할 건데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요 문제를 푸는 과정을 이렇게 간단한 수학적인 함수를 표현하면 인풋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막 계산을 해서 결과를 y라고 그랬을 때 y는 fx라는 이제 함수를 표현합니다.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f는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뉴메리컬 알고리즘. 그런 f 함수에 대해서 컨디션 넘버라는 거. 그래서 이 컨디션 넘버라는 게 뭔지 잠깐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약간의 이제 또 수식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x가 인풋 데이터고요. y가 아웃풋 데이터예요. 근데 x에 요만큼 이제 오차가 개입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계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험을 했는데 실험상의 어떤 오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x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풋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의 오차가 개입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뉴메리컬 알고리즘이 계산합니다. 그때 그 정확한 y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로 인해서 정확하지 못하게 어떤 아웃풋 데이터에 요만큼의 오차가 이제 개입이 되죠. 또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는 건데 x에 요만큼의 오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결과도 정확한 y가 아니라 이만큼의 오차가 개입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서로 옮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 놔두고 요게 가면 y가 fx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한 값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중간값 정리인가요? 평균값 정리인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요 구간 안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이 오차가 델타 x가 아주 크진 않겠죠? x보다 아주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하고 x 더하기 델타 x는 아주 조그만 구간입니다. 조그만 구간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그 사이에 대해서 이러한 미분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를? 이 값을. 다시 얘기해서 요거를 이렇게 갔을 때 요거 이렇게 갔을 때 그 값은 어떤 요 구간 안에 존재하는 미분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이제 나온 거는 결과값에 나온 오차는 뉴메리컬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온 오차는 대략 이렇게 비례하는구나. 그 구간 오차 양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하는 정도가 얘구나. 얘는 그 함수 뉴메리컬 알고리즘의 변화량 요 구간에서의 어떤 변화량 값하고 관련이 있구나. 근데 요 값을 우리가 그 사이를 모르니까 대략 그 사이를 x로 근사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 사이를 x로 놓으면 여기 이퀄이 근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근사가 우리가 오차가 굉장히 작을 테니까 그 사이하고 x하고 상당히 유사할 테니까 뭐 대략 괜찮은 근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오차보다는 상대 오차가 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y로 나눠서 함수로 나눠주고요. 여기에도 y로 나누고 여기도 y로 나누면 요게 이제 델타 y 나누기 y 그 다음에 여기 y 나누기 요게 y죠. y는 fx니까 y라는 거는 이 뉴메리컬 알고리즘을 수행시켰을 때 나온 결과값이니까 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이렇게 나와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뭐예요? 오차가 개입됐는데 x에 여러 가지 모르는 이유로 오차가 개입됐는데 그때 상대 오차죠. 오차에 개입된 상대 오차. 인풋 데이터에 들어온 상대 오차.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내가 뉴메리컬 알고리즘을 수행을 시켰을 때 나온 아웃풋 결과 y에 개입된 상대 오차죠. 상대 오차. 항상 우리는 오차는 절대 오차보다는 상대 오차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때 인풋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상대 오차와 그 뉴메리컬 알고리즘을 수행시켜서 나온 결과에 있는 상대 오차, 결과값의 상대 오차에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 대략적으로 이런 관계, 선형적인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 이 수식을 떠나서 이 상대 오차가 작을 때 얘도 작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차가 들어와도 뉴메리컬 알고리즘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계산해 줬잖아요. 근데 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작은데 상대 오차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꽤 크다. 그 인풋 데이터에는 상대 오차가 상당히 작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풋 결과에는 상대 오차가 상당히 크다. 그거는 뭐예요? 이 뉴메리컬 알고리즘이 상당히 불안정하구나. 조그만 오차에도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반응을 해도 확 증폭을 시켜버리는구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얼마나 이 뉴메리컬 알고리즘이 인풋 데이터에 들어온 조그만 오차를 확 증폭을 할 건지 안정적으로 눌러줄 건지 그거를 이제 서술해주는 값이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수치에 여기 상대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얘가 10의 100승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차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얘도 10의 10분의 1이다. 10분의 1이다. 이 값이. 그러면은 상대 오차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어떻게 더 좋아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인풋 데이터에 개입되어 있는 오차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줄 건지 더 줄여줄 건지 증폭을 할 건지 하는 게 이 값이 결정을 하는 거죠. 왜? 인풋에 들어있는 상대 오차와 아웃풋에 들어있는 상대 오차는 근사적으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이 값이 F라는 뉴메리컬 알고리즘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불안정한가를 이제 얘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뚝 띄어서 이렇게 컨디션 넘버라고 합니다. 컨디션 넘버. 이 컨디션 넘버에 보면은 F라는 뉴메리컬 알고리즘에도 영향을 받고 이 컨디션 넘버 값은
그 다음에 x 지점, x 값이 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f에 대한 이 컨디션 넘버라는 거는 f라는 뉴메리컬 알고리즘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인풋 데이터가 뭐냐, 그거에도 영향을 받는, 두 가지 동시에 영향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가 중요한 거니까 이 절대값이, 컨디션 넘버의 절대값이 1보다 많이 크면 그 알고리즘은 unstable하다. 또는 알고리즘은 ill condition 됐다. 또는 얘가 1보다 충분히 작으면 그 알고리즘은 stable하다. well condition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제 한번 우리가 응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1차 여입 방정식, 중학교 때 배운 이런 1차 여입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동생이 이거 좀 컴퓨터로 풀어줘 해서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선형 방정식을 푸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이거를 손으로 꾸적꾸적 하니까 x는 이렇게 나오고 y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동생이 x 더하기 y도 계산해줘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컴퓨터를 써서 그때 알파 값은 뭐니? 그럼 알파 값은 매번 달라 하면 알파 값에 대해서 알파 값을 집어넣으면 x 값과 y 값과 x 더하기 y를 계산해주는 그런 이제 간단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1이면 안 되고요.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요 문제를 보면 요거는 이제 어떤 알파 값, 매번 알파 값이 주어졌을 때 x 좌표 값을 계산하는 거를 하나의 어떤 계산 과정이라고 보면, 어떤 함수, 알파 값이 들어왔을 때 x 좌표를 계산해 주는 하나의 함수라고 보면, 이 함수로부터 여기에서의 x와 f가 지금 요 x와 f입니다. 헷갈리지 말고요. 이게 y는 fx인 상황에서 이 f1이라는 함수의 컨디션 넘버, 근데 알파에서, 그리고 우린 절대값 알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요 수식을 여기 넣어서 간만에 계산해 보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쭉쭉쭉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바로 요 값이 이 어떤 알파 값, 상수값 알파가 주어졌을 때 x좌표를 계산하는 계산 과정에 그 뉴메리컬 프로시저, 뉴메리컬 알고리즘의 컨디션 넘버가 되는 거죠. 과정. 그럼 이제 이 함수를 봤더니 알파가 거의 1에 수렴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1에 가까운 값. 1에 가까운 값이 들어오면은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이 값이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커지죠. 그럼 아까 이 컨디션 넘버 값이 커지면 그 인풋 데이터에 있는 굉장히 작은 수치, 그 어떤 상대 오차가 만약에 그 이 값이 뭐 10의 5승이다, 뭐 10의 20승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상대 오차가, 인풋 데이터에 있는 상대 오차가 확 증폭이 돼 갖고 결과에 있는 오차가 확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확한 값이 나올, 똑같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시켜도 알파가 1에 가까운 값이라면 1에 굉장히 근접할수록 결과의 오차가 굉장히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파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 32비트 플로트를 쓰니까 그 표현해 줄 수 있는 정밀도가 상대 오차가 2의 마이너스 23승, 그 머신 입실론,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2의 마이너스 23승이니까 뭐 대략 10의 마이너스 7승이나 8승 정도의 상대 오차를 가지고 알파 값을 저장을 했는데, 즉 여기 문제에서의 인풋 값인 알파의 한 10의 7승, 마이너스 7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의 상대 오차를 가지고 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32비트 플로트를 쓸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알파가 1에 가까워서 이게 만약에 10의 8승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10의 8승. 뭐 10의 8승이 그렇게 큰 숫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컨디션 넘버 하고 컨디션 넘버하고 그 인풋 데이터의 상대 오차를 곱하면, 즉 10의 8승과 10의 마이너스 8승을 곱하면 아웃풋 결과, 아웃풋 값의 상대 오차가 1.0이 되거든요. 그럼 상대 오차가 1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 오차가 1이라는 거. 내가 어떤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1m짜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오차가 대략 1m가 난 그런 거잖아요. 상대 오차가 1이라는 건요. 그래서 뭐
상당히 부정확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금 이 선형 방정식 푸는 문제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알파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과정은 굉장히 1컨디션 됐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뭐 0에 가깝다. 0에 가까우면 뭐 이건 0이 상당히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컨디션 넘버가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뭐 고마운 상황이잖아요. 컨디션 넘버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알파가 0에 가까워질수록 컨디션 넘버가 0으로 간다는 건 감사한 상황이죠. 감사한 상황. 그 다음에 뭐 알파 자승이 1보다 충분히 크다. 알파 자승이 충분히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 요게 2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컨디션 넘버가 2 정도 되면 뭐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뭐 상대 오차가 한 2배 정도 되면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되면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파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저히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고, 그럼 알파가 1에 가까울 때랑 알파가 0에 가까울 때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좋은 상황, 알파가 0일 때 어떤 게요? 알파 0에 가까울 때. 이 두 직선이 거의 수직으로 쓰는 경우죠. 알파가 0에 가까울 때 두 직선이 거의 0에 가까울 때예요. 그렇죠? 수직. 이 두 직선이 거의 수직일 때고요. 알파가 1에 가까운 건 어떤 경우예요? 알파가 1에 가까운 경우는 거의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죠. 거의 두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 접하거나 할 때 평행한 경우. 나쁜 경우, 두 직선이 거의 평행한데 교차하는 점을 찾으자는 경우. 좋은 경우, 알파가 거의 0에 가까운 경우, 0에 가까운 경우, 거의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이 있는데 로봇가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가서 물건을 집어와라 하는 그런 모션 플래닝 문제를 해결한다 했을 때, 그럼 로봇가 방에 있는 물체들이 다 뭐 카메라를 촬영해 갖고 인식을 해서 부닥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저 물체, 즉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물체가 쭉 가면서 3차원 공간에 있는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촬영한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들의 표면을 다 계산을 해서 나 로봇이라는 물체와 걔와 교차를 하는지 충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그 일이 계산하면서 이렇게 가서 물체를 짚고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하고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그 유명한 컬리전 디텍션, 충돌 검사라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그 충돌 검사, 컬리전 디텍션, 로봇가 뭐 가다가 뭐 꽃병 확 쳐갖고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뭐 물건 집어오라 그러는데 뭐 이것저것 다 부시고 가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물체 간의 충돌이라는지를, 즉 그 얘기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직선과 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이 둥둥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퉁 튀어서 또 올라갔다가 또 퉁 튀었다 올라가는 그런 거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이 사각형과 이 직선이 교차하는가, 바로 본질적으로 이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교차하는가.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거의 이게 수직이나 꼭 수직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안정적으로 계산하는데, 거의 이 사각형이 누워갖고 하나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계속 거의 수평으로 간 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오차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도 보면.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물체가 쑥 내려와서 퉁 닿으면 다시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뭐 45도 정도만 돼도 퉁 튀어서 내려가는데 수평으로 내려오면은 닿지도 않았는데도 이 결과가 잘못돼서 오차에 문제가 있어서 닿지도 않는데도 퉁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컴퓨터 애니메이션 같이 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굉장히 정밀한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충돌이 안 나는데, 또는 교차한 지점을 잘못 찾아서 교차한 지점의 오차가 너무 커서 정밀한 계산을 못해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유한계 비트를 사용하는 문제도 뭐 개입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예요.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빨리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문제 자체는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한 적분값을 계산하자 그런다.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리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고 단조 감소하는, n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단조 감소하는 함수다. 그래서 줄줄줄 여러분들이 부분적 분을 해서 쭉쭉쭉 해서 이런 식. yn은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그 다음에 y0는 로그 1.2. 그래서 y0 놓고 줄줄줄 올라가서 y23을 계산해라 하면은 되는데, 이 식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식을 가지고 정확한 뭐 y값, 아까 식대로 얘기하면은 2의 23, 2의 마이너스 23승 정도의 이제 상대 오차를 가진 값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가다 보니까 계속 감소를 해야 되는데 막 울렁울렁거리다가 막 나오면 안 되는 음수도 나오고 23이 필요한데 음수가 나오면 뭔가 찜찜하죠. 그리고 점점점 커져서 더 돌려봤더니 막 10의 4승 말도 안 되는 단조 감수를 해서 얘보다 훨씬 작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생기더라.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뒤집어 보자. yn, yn 빼기 1, yn. 그리고 한번 우리가 y0을 계산할 때 분명히 오차가 있죠. 왜냐하면 이 함수, 이 적분값은 양수여야 되는데 그냥 0 놓고 거꾸로 한번 돌려보자. 20부터 시작해서 19, 18, 17에서 0까지 계산해보자.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정확히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로그, 자연 로그 1.2가 나오더라.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뉴메리컬 프로시저, 같은 값을 계산하는데 다른 방식인 두 가지 방법의 그 컨디션 넘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y0가 주어졌을 때 내가 집어넣은 어떤 특정 n에 대한 y 값을 계산하는, 그래서 하나의 함수로 볼 수가 있겠죠. y0가 있을 때 yn. 그래서 y1은 요 식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요. y2는 또 여기다 y2, 2, 1 집어넣으면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하면yn은 어떤 상수값들, 요 앞에 나오는 이런 상수값들 더하기 마이너스 5의 n승 곱하기 y0가 돼요. 그래서 요게 y0가 들어갔을 때 yn이 나오는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로부터 아까 요게 컨디션 넘버라고 그랬죠. 인풋 데이터의 상대 오차와 아웃풋 데이터의 상대 오차를 관련 지어주는 컨디션 넘버를 이 함수 통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y0는 yn보다 크죠. 이건 단조 감수 함수니까 y0가 yn보다 크고요. 그래서 요거를 y0를 yn으로 바꿔주면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왜? y0가 yn보다 크니까. 그래서 요게 약분하면 5의 n승이 되더라. 즉 뭐냐면은 이 뉴메리컬 프로시저, 이 뉴메리컬 알고리즘의 컨디션 넘버는 5의 n승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5의 n승보다 크다. 그러면은 내가 그 y23을 계산한다. 이 방식으로 아래에서 쭉 올라가면서 계산한다. 그랬을 때 컨디션 넘버는 5의 23승보다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근사적으로 컨디션 넘버를 정의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컨디션 넘버고, 컨디션 넘버가 내가 y23이라는 걸 계산할 때, y23이라는 걸 계산할 때 이 뉴메리컬 프로시저, 이러한 방식에 기반을 둔 뉴메리컬 프로시저의 컨디션 넘버는 5의 23승. 도대체 5의 23승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알고리즘 수업 배울 때 익스포넨셜 알고리즘 할 때 5라는 숫자 감히 쓰지도 못하잖아요. 2의 몇 승 하잖아요. 그럼 5의 몇 승은 도대체 5의 23승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컨디션 넘버가 5의 23승이라면 내가 싱글 프리시전 넘버를 썼을 때 아까 자연 로그 1.2 인풋에 해당하는 y0를 표현했을 때 대략 그 상대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거기에다가 5의 23승을 곱해버리면 아웃풋 결과에 나오는 y23 값에 나오는 상대 오차는 도대체 뭐가 나올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게 나오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프로시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면서 계산을 하니까 그런 라운드 오프 에러로 인한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 라운드 오프 에러 문제만 해결한다고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내가 이거를 32빗에서 64빗을 써갖고 뭐 라운드 오프 에러를 좀 줄이면서 계산하겠다. 또는 128빗,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128빗 써서 라운드 오프 에러를 확 줄여놓고 계산을 하겠다 해도 그거는 본질적으로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알고리즘 자체, 절차로 인한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반면에 그 거꾸로 한번 그 20을 놓고 0을 놓고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와서 한번 y0을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요. 꼭 20일 필요는 없고 어떤 m에 대해서 m이 큰 겁니다. 보여서 한 48을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오면서 뭐 에서 23, n이 23. 그래서 m이 큰 경우 큰 거부터 쭉 내려오면서 43부터 42, 41, 39 줄줄해서 23 거꾸로 한번 내려와 보자. 그래서 그 문제 어떤 큰 m에 대해서 이게 주어졌을 때 내려오는 거. 그래서 요식. 그래서 앞에 거를 쭉 반복을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y43이 들어왔을 때 y23을 즉 m이 43, n이 23인 m이 더 큰 경우에 위에서부터 이러한 뉴메리컬 프로시저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이러한 함수를 봤을 때 그거의 컨디션 넘버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 요거로 바뀌면서 다시 부동어가 가고요.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더라. 이게 컨디션 넘버예요. 컨디션 넘버. 그럼 내가 만약에 43을 집어넣어 갖고 23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43 빼기 23은 20이니까 컨디션 넘버가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말고요. 5분의 1에 20승. 내가 지금 y43을 적당히 어떻게든지 넣어갖고 y23을 계산하는 문제. 그러면 43 빼기 23은 20이니까 컨디션 넘버가 5분의 1에 20승이죠. 그러면 5분의 20승은 도대체 얼마예요? 굉장히 작은 수죠. 이게 매우 작은 수예요. 그럼 내가 43을 집어넣어서 23을 계산하자 그러는데 43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단조 함수 함수니까 굉장히 0에 근접한 함수죠. 하여튼 뭐 그냥 대충 0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에 목은 0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양의 오차가 들어있죠. 근데 더 무시무시한 작은 값이 있어갖고 결과값의 상대 오차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20에다 그냥 모르겠다 0 넣고 쭉 내려왔더니 정확한 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러한 거에 기반을 둔 뉴메리컬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을 줄줄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그럼 내가 어떤 특정 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첫 번째 방법.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위에서 한번 내려온다 그랬을 때 그럼 얼마나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가? 얼마나 위에서 내려온다는 건 이 차이가 얼마나 커지는가? 즉 컨디션 넘버가 얼마나 작아지는가? 얼마나 작아져서 인풋 데이터에 있는 상대 오차를 꽉 눌러줄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세상에 좀 여러분들이 좀 접해서 여러분들이 좀 졸업하고 나서 좀 더 어떤 식견을 갖춘 균형된 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 보기 바라고요. 이거는 앞에서 사용한 수식을 내가 어떻게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적은 끄적끄적된 수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기 바라고 혹시 이상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알려주기 바랍니다.